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발암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고위험군이고 국제암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의 직업 환경 자체를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그레이드 1으로 분류하고 있다. 평균 수명률이 나옵니다. 소방관이 최하입니다. 최하인데 수명률이 낮은 공안직 2위보다도 4년이 더 짧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년 연장과 맞물려져서 5년 후에 65세부터 받게 된다면 74세라는 10년도 안 되는 평균 수명을 가지고 퇴직 후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무조건 필요하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정강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어서 3배가 더 나옵니다. 이러한 계속 그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데 현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퇴직 이후에 건강관리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소방은 선배와 동료의 죽음에 피 땅 위에서 자생하는 가슴 아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슴 아픈 조직에 굴레를 끊고 선제적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소방관 처우에 대해서 앞장서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관 평균 사망 연령이 6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 공무원 중에서 아까 말한 가장 낮은 이 평균 사망 연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직 여기도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인데 73세, 일반직은 74세, 교육직, 정무직 등은 77세 이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무직과 하면 한 10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망 연령 또 사고 사망의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는, 즉 그만큼의 신체적 건강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권을 돌려드리는 것은 국가와 이 공직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대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진을 하고 또 약도 타다 먹기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이런 조례를 퇴직 소방 공무원들을 건강검진에 처우 개선에 나서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합니다. 이 신체 검진과 정신 건강 검진을 좀 분리하지 말고 저는 좀 패키지형으로 통합 지원 형식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의 이 트라우마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광주가 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게 된다면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표준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 그동안 사람 중심 안전 도시를 지향해온 만큼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실행 의지와 재정 계획을 갖춘 이런 협의체라든지 TF를 통해서 이 제도를 좀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제 산불 화재 현장에서도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불이 나면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불을 껐던 이들이 병들어 제가 왜 마지막에 하고 있을까요? 네, 불을 껐던 이들이 병들었을 때 외면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디로까지 연대할 수 있는지 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군을 위해서 국군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찰병원은 또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방병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없는데요. 네, 이제 짓고 있어서 26년도 내년도 상반기 예정으로 하면 국가 이제 국립이죠. 국립소방병원이 이제 충청권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이게 현실인 거죠. 저희가 지난해 어쨌든 우리 문성호 지부장님 비롯해서 종로의 우리 소방지부 우리 소방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면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주셨어요. 소방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이 아시지만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 돼 있긴 한데 모든 재원은 지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재직 당시에 지원하는 건강 지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엄청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건강 또 이제 정신 건강 그렇지만 육체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이 이후에 대한 권리 추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후에 소방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작년에 가져서 제가 연구과제로 이제 제출을 해놓고 이제야 좀 꼭 해야 된다라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토론으로 또 우리 최은지 부의장께서 또 행정자 지원회를 계속 쭉 하고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의장님도 관심 갖고 또 이 조례 개정부터 해서 뭔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벌려보자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오늘 이번 토론회를 좀 갖게 됐습니다. 토론회가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이 시점에 한 이유는요. 저희가 6월, 7월에 저희가 이제 그 회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대선 때문에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6, 7월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해서 예산에 본예산에 좀 그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급하게 또 내지는 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참석해 주신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우리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발제를 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려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겠는데요. 발표는 우리 아까 달려가요 구급차에서 줄여서 달구 이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달구의 박시은 대표님의 발표와 또 문성호 지부장님의 간절한 아마 호소에 담긴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 퇴직 후에 암 발병과 직무 인관성 그래서 이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 근거 보고서를 이 연구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청자도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박시현 달려가요 구급차 달구 대표님의 발표를 여러분의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신현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그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대학을 퇴직하고 그 기업과 연구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광주 시장님하고 협약도 하고요. 열심히 응급의료 관련된 그 연구개발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제가 2대에 걸쳐서 37부터 해가지고 쭉 했었고 관련된 법률을 3개 정도를 제가 바꿨습니다. 응급의료법 36조, 48조, 그다음에 32조 이렇게 주도해서 법률을 바꿨고 관련된 또 우리 응급의료 종사자나 또 구급대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부청사 앞에서 10일간 그 단식 투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부설 연구소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테크 쪽으로 이제 기술공학 쪽으로 연구하는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들 3분이 함께 이제 연구소에 등록돼 있고 이 소방공무원 퇴직 후 암 발병 직무 연관성 관련된 근거 보고 논문은 제가 이제 주저자는 아니었고 우리 그 이화의대에 있는 김희연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주저자로 이제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그 주도해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전남대학교 곤약외상센터에 있는 이성민 선생님께서 교수께서 같이 관련된 것들을 급하게 좀 그 검토하고 문성호 지부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그걸 마련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공동 저자로 하긴 했지만 같이 작성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드리는 정도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이 자료를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한 장짜리 별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그 저널 오브 오큐페이셔널 인바이러먼트 헤진스 해가지고 그 뭐죠 OEH라는 이 산업보건 쪽 학회에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죠. 이 학술지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미국 산업 그 보건청의 그 연구인데 소방공무원들 그 36명 정도를 화재 현장과 유사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스쿠바 장비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A, 레벨 B, 레벨 B거든요. 스쿠바 장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괴물이라는 영화 보면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헬멧 같은 거 쓰는데 그건 레벨 A고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공기호흡기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거는 레벨 B 정도의 그 PPL의 레벨이 됩니다. 이제 그걸 착용하고
과연 그것이 그 위험 현장이나 침투 현장이나 이런 그 잔불을 제거한다거나 화재 현장으로 됐을 때 완벽하게 오염물을 얼마만큼 오염물을 이렇게 차단하는지에 관련된 연구를 실제 해본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차단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목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크로스 트랜스퍼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오염이 다 2차 전이와 교차 오염이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그 PPE 그 어떤 보호 장구를 착용하면 그 오염물질을 다 막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맨몸까지는 아니지만 오염물질 다 막지 못하고 몸으로 오롯이 다 그 화재 현장이라든지 잔불 제거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 굉장히 그 어떤 신뢰도가 높은 이런 그 저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공무원의 퇴직 후 암 발병과 직무 인과성에 대한 연구 근거 보고서를 찾아봤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토론회에서 의학적으로 과연 이게 그 10년 기준의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타당한가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국제적인 어떤 그 저널이나 또 의학적인 근거로 과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너무 상식적인 그 논의인 것이라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도 한번 그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방공무원 직무와 발암물질 노출에 관련된 것들인데 8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들이 발암 환경에서 어떤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지 그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의학적 근거들을 쭉 정리하고 그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젤, 배기가스, 납, 포르말데히드, 다이옥신, 또 PAHS,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또 야간 근무 교대로 인한 신체 리듬 같은 것들의 교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방 공무원의 직업 환경 자체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소방 공무원의 그 직업 환경 자체를 암 발병의 그레이드 1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건데 소방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교대 근무하고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을 제거하는 이 환경 자체를 그레이드 1의 그 사람의 그 발암성이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군으로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2022년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들이 근무하는 직업 환경 자체가 발암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첫 번째 별지로 소개해드린 거, 아무리 스쿠바 장비를 착용하고 공기호흡을 착용하더라도 그 위험물질을 맨몸으로 다 흡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노출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잠복기를 도대체 왜 10년이라는 잠복기를 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 최소한 특수 건강 검진이라든지 암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조례 같은 것들을 왜 만들어야 되냐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의 잠복기 자체도 저는 매우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을 인정하는 것도.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잠복기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그 악성 중피암이죠. 그러니까 폐와 이 흉막 사이에 발생하는 암인데 굉장히 사실 걸리면 치명적이고, 이 실제 수술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갈비를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침투해서 들어가서 폐를 다 절제해야 되는 수술이고 항암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그런 암입니다. 중피종암이. 이 잠복기는 33년인 거고 폐암은 40년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10년도 사실 짧은 거라는 거죠. 역학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10년의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여러 그 의학 논문들이 설정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10년의 조례를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더 직접적인 연구인데요. 12페이지, 11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북유럽 5개 국가에서 소방관 코호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5년간 소방관 16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장기 연구였는데 소화기암, 림프암, 방광암 등에서 유의한 상대 위험도 상승이 관찰됐고 퇴직 후까지 암 발병률이 높게 지속된 점이 너무 코호트 연구에서 확인됐고, 마찬가지로 미국 버팔로시 연구에서도 노출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암 사망이 높아진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소방관 코호트 연구에서도 20년 이상 근무했던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특정한 발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40년의 잠복기를 본다고 됐고요. 그러니까 실증 자료는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걸 더 이상 뭐라고 가타부타 부연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적으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넘어서 10년 이내에 진단된 암은 무조건 직무로 인과한 것으로 추정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받는 걸 넘어서 10년 이내에 퇴직 소방 암에 걸리면은 국가에서 그 암에 대해서 치료비를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결과적으로 소방 공무원은 다양한 발암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고위험군이고 국제 암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방 공무원의 직업 환경 자체를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그레이드 1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다음에 암의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무와 무관하다는 어떤 논리를 펼치고 이걸 왜 보장을 해줘야 되냐라는 것들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너무나 상식적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거보다는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또 내지는 잠복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년 아주 그냥 악성의 말씀하신 대로 종피종하고 폐암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든 병인데 잠복기가 40년,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현 대표님께 이 엄청난 이 결과물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임팩트 있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뭐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나 뭔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일단 언지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지원 체계를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문성호 광주 공무원노조 전국 공무원노조의 광주 소방지부장으로부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소방지부장 문성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필순 의원님, 그다음에 최은지 부의장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 소방안전본부의 정책팀에서도 많은 자료도 주시고 협조도 하시고 많은 논의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오늘의 이 첫 시작이 좋은 결실을 꼭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작년에 2024년도 10월 31일 날 진선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10년간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자 이 법안 발의를 하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전에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2024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각 5개 정당에 모두 정책 지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박필순 의원님을 제가 광주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가 이루어져 시작이 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신수정 의장님 지원하에 올해 4월 15일 날 전국 시도 협의회 협회에서 이 퇴직 소방 공무원 건강 검진에 대해서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체 전국 공통 의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촉구문까지 강하게 결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재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시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에 대한 이해가 시민들과 국민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거리감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7년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소방은 공무원 중 신뢰도가 1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이 제일 신뢰하는 직업군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2017년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소방에 대한 처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에 2024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은 신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직업이다. 소방 때문에 우리의 소방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왜 소방 공무원에게만 퇴직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좀 맞지 않는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직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용혜인 의원님 자료예요. 저희가 건강검진이 10명 중에 7명이 건강 이상입니다. 건강 이상이라는 게 정확한 통계고요. 이 건강 이상 중에 직업병이 13.7%입니다. 이 13.7%라는 게 뭐냐면 현재 시스템에서요.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에 대해서만 직업병이 13.7%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으로 이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무한 상황을 지금 광주시가 최초로 논의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단적인 예로 14페이지를 보시면 평균 수명률이 나옵니다. 소방관이 최하입니다. 최하인데 수명률이 낮은 공안직 2위보다도 4년이 더 짧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정년 연장, 이제 정년 연장, 그 다음에 퇴직연금, 나라에 대한 재정 때문에 퇴직연금도 5년 후에 정년 연장과 맞물려져서 5년 후에 65세부터 받게 된다면 74세라는 10년도 안 되는 평균 수명을 가지고 퇴직 후에 있어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무조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저희가 건강에 이상의 건강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어서 3배가 더 나옵니다. 이러한 계속 그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데, 이러한 게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퇴직 이후에 건강 관리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제도가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이 지금 7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제 62주년 소방의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방은 선배와 동료의 죽음에 피 땅 위에서 자생하는 가슴 아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슴 아픈 조직에 굴레를 끊고 선제적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소방관 처우에 대해서 앞장서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런 토론회로 적합한 내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바로 그냥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를테면 마음으로 저희가 호소하는, 어찌 보면 호소하는 자리로 돼야 되는 상황일 건데, 제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토론에도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덧붙이면 우리 또 원장님이 좀 마음을 좀 수술하는 시간을 부추기면 안 되는데, 제가 자료 좀 봤더니 소방관 평균 사망 연령이 6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중에서 아까 말한 가장 낮은 이 평균 사망 연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직, 유사한 경찰직으로 갖고 있는 게, 여기도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인데 73세, 일반직은 77세, 74세, 교육직, 정무직 등은 77세 이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 정무직하고 하면 한 10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망 연령, 또 사망의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는, 즉 그만큼의 신체적 건강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권을 돌려드리는 것은 국가와 이 공직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국가직으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저희가 좀 필요해 보려는데요. 그런 내용 담아가지고 제가 두 분의 이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토론이라보다는 의견을 또 보태주신 걸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게도 오늘 대한민국 재양 또 소방 동호회 우리 이모님들 두 분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자리에 맞으시죠? 동호회 두 분과. 네, 예. 그리고 대표에서 저희 박옥수 우리 수석 부회장께서 이에 대한 또 귀한 말씀 주시는 걸로 저희가 토론을 듣겠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박옥수 부회장님의 발표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제가 제일 여기서 연장자일 것 같고 소방 근무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는 보냈지만 실질적인 앞에서는 뭐 시뮬레이션이니 데이터를 했느냐 한데 제 몸이 실질적인 소방 건강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때는 올림픽 전, 그러니까 소방 진짜 노후되고
열악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대기실이 반듯하니 있습니다. 그러면 발은 안쪽으로 넣고 머리는 바깥쪽으로 대고 군용 모포 파란 거 그거 하나 집어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24시간을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동이 없냐? 하루에 10번도 더 넘게 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속에서 근무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안전장구 말만 있었지 거의 개인한테 지급되지나 못했어요. 공기호흡기 착용하면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은 착용 못하고 들어가는 직원도 많이 있고 갔다 오면은 열이가 새카맣게 콧 속으로까지 면이 들어가가지고 새까맣게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으면은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근무를 했고 그것도 24시간씩 격일제 근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왜 무지했는가 모르는데 그렇게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인원이 부족하니까 3분의 1 또 대기 근무조에 또 편성이 되면은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또 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또 24시간 또 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올림픽 때는 쉬지도 못하고 10일 동안을 계속 근무를 했고요. 그렇게 열악하고 그때는 이 소방 차고가 대기실하고 맞붙어 있어요. 차 시동 걸고 점검하고 가면 그 매연이 전부 대기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근무를 안 하고 행정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살았고 올림픽을 치르고 2000년대가 가까워오면서 이제 조금 그런 것이 눈에 뜨기 시작해서 개인 안전장구도 좀 갖춰지고 대기실 환경도 조금 더 나아지고 차고에 뭐 매연 배출 장치도 만들어지고 그전에는 방화복이나 이 방화복 자체가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화복 재질이 아니고 그냥 천으로 된 거 불이 붙으면 타버려요. 그렇게 하고도 근무를 하고 좀 2000년대 들어서 조금 낯선 이제 환경이 됐어요. 그때는 소방 이쪽은 거의 예산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소방 자동차가 가다가 서버려요. 새 차로 안 바꿔주니까. 그거를 수리해서 손이 새까맣게 되고 겨울에 얼고 그 손을 잡고 이 소방관이 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차 뒤에 매달려 지금 청소부들이 매달려서 청소 수거하듯이 소방관들도 이 개인 장구를 차고 뒤에 매달려서 불을 끌어가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와 같은 이렇게 환경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더 나서지고 해서 일부는 3교대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만 옮겨주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열악하고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근무를 하고 제가 29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하기 한 4, 5년 전에 KMI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방광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고 이래로 술,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절 입에 대지를 않고 먹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흔한 고돌이 치고 하여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접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방광암이 걸려서 진단이 돼가지고 전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 뒤로 재발이 돼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요양 신청을 했는데 요양 신청을 하면서 국내에 논문을
들여다 보니까 이 소방 공무원 하재 진압 그냥 그 여기 앞에서 열거하고 시뮬레이션 했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한다는데 그런 게 축척이 많이도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인용을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재심 신청을 또 했어요. 내가 이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열악한 개인 장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연기 그거 유해물질 연기를 흡입을 해서 발병이 됐다라고 나는 그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거나 술을 먹었거나 이런 걸 없이 그 KMIA가 자료가 다 축적돼 있더만요. 그거를 다 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심에서도 역시 인정을 안 해주고 승인을 안 해주고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 소송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하니까 변호사들은 자기가 그 수임료만 주면은 지든지 이기든지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대학 다니고 있고 이제 돈이 없고 누가 그때는 이 소방이나 우리 단체에서나 일말에 지원이랄지 뭐 조언이랄지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때는 본부에가 뭐 산업안전보건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도 없고 내 스스로 해서 하다가 이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행정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도 전대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진을 하고 또 약도 타다 먹기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퇴직 소방 공무원들을 건강검진에 초우 개선에 나서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토론 자료로 보내준 거기에 보면은 10년이 아니라 제가 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치료를 받고 오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5년으로 하여서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소방공무원 지금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옛날에 80년, 90년대 그 열악한 시절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도 좀 길고 멀게 두텁게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도 감기는 안 걸렸는데 계속 콧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물어보면은 그 유해물질이나 연기에 이래갖고 이 부비동 안에가 염증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치료하는 약을 먹는데 이 먹는 약은 상당히 그 몸에 해로운 약이거든요. 알레르기성 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약을 이제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뭐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 암에 걸려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뭐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고 일말에 도움을 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토론입니다. 네, 우리 특히나 우리 최은지님들 지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현재 어쨌든 현직들은 건강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일반 저희 건강 검진 하고 소방 공무원들은 이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이제 법령에는 돼 있는데 예. 거기에 좀 달라요? 예, 이제 어떠세요? 그 건강검진 항목이 소방청에 규정에가 있어가지고 저희 필요한 거에 맞춰서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의료 수가나 그런 건 이제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건강검진 항목이 저희 이제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이제 MRI 같은 거 이제 들 것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돼 있고요. 약간 일반 일반인 건강 검진하고는 특수성에 맞춰서 돼 있는데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골이 이제 그 무호흡이나 이렇게 건강 검진 항목도 늘어나야 된다. 추가적으로 자꾸 늘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추세나 요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특수 건강 검진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방 관련으로 해서 발병이 됐을 때, 건강 검진상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건강 검진만 해서 진단 결과에 따른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단만 내렸지. 진단 내리고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 그거거든요. 그것을 진단을 소방 근무하면서 관련된 그 질병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를 추적을 하고 치료를 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은 저 같은 사람이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말하자면 2000년 이전 근무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추적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80세 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제가 지금 만 71세인데요.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순환기 내과에서 약을 지어다 먹고 그걸로 의지하면서 자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을 했을 때 소방 관련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 더 염두에 두고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또 한마디. 네. 방금 말씀을 듣고 소방공무원 안발병 추적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구급대원 분들을 또 이야기하셔서 제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우리 화재라든지 구조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전통적인 오염과 심각한 어떤 유해물질의 노출 같은 것들은 상존한 사실이고 상식인데 이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부터 해서 전국의 의과대 교수들, 예방학 교수들, 또 저같이 이렇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의 팀을 20명, 30명 단위로 꾸려서 조직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포트해드리고 관련된 자문 보고서라든지 의학적 보고서 같은 것들을 그때 아마 해드렸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구급대원을 약 15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더 당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도 머리가 절단돼서 없어진 그 장면 트라우마, 기차 철로에서 그냥 팔다리가 다 날아가고 몸뚱이만 둥그러 다니는 거, 그런 화재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그랗게 타져갖고 있는 네. 모습, 그런 걸 구급대원들이 다 수습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네. 있으면 이번에 우리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옵니다. 지금도 그런 거를 지금은 차 한 대에 3명씩 간호사까지 타고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1명 아니면 2명 다니면서 좀 먼 길은 업고 다니고 피가 흘리든 구토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업고 다니고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밀고 다니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맞습니다. 그 야전병원에서 들고 다니는 들것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우리 할 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가 경기도 의회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구급차 공공 클리닝 센터를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있고 법제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토사물이나 중환자들 이송 후에 구급차가 다 오염됐거나 이런 것들을 복귀하고 나서 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다시 또 출동이 뜨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24시간 근무하면서 소방 구급대원들이 하루에 18번, 16번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급일지 다 작성하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폐기록일지, 구급일지 항목이 235개 작성합니다. 심폐세부상황 기록지가 168칸이고 이 기록지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토사물 있으면 다 청소하고 부정물품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화재나 구조에 관한 분들은 너무너무 널리 그 물리적으로 오염물에 노출된 것들이 다 증명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구급대원들의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사실은 내용은 또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축소해서 판단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방 직접 이제 화재 현장에 가시는 분과 아까 구급대원의 또 이 트라우마, 특히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주항공으로 인해서 무안공항에서 이 하셨던 이 그 끔찍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상황을 다 해결해가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셨을 건데 이분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에 비하면 이 상처나 트라우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강조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같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수공간 진단을 하면 충분하게 지금 어때면 진단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치료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노무사 출신이라 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뭐 그게 산재 보험으로도 처리가 되는 건지 재직 중일 때는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저희들이 또 내용적으로는 또 뭐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광주광역시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비용 추계를 했어요. 지금처럼 현직이 받는 퇴직 건강 검진을 퇴직 후에도 10년간 또 만약 이 조례가 내년에 시행이 되면 그 안에 포함되신 10년 안에 걸치신 분들을 다 지금의 기준 단가로 산정을 비용 추계를 했을 경우에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해서 했을 경우에 21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했을 경우에는 9,400만 원, 그다음에 1억 600만 원 이렇게 쭉 나오고요. 2035년도까지 이제 해서 1억 6,800 이 정도 광주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광주 광역시에서 광주 소방이라는 조직이 중요한 하나의 사회 광주의 중요한 요체다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한 해 출동 건수가 나옵니다. 화재 출동 건수, 구급 출동 건수, 벌집 제거, 기타 등등 고드름 제거, 기타 등등 모든 건수가 나오는데 이 건수의 대비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 보면은 화재 피해 경감액이라고 있어요. 이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화재 피해 경감액이 5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저희 소방 공무원들이 화재 진압을 통해서 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피해를 경감해 드리는 돈이 5조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 그 다음에 예산 절감, 그 재산의 지킴 이런 거에 비하면 1억 상당의 돈, 2억 안에 미만의 돈에 있어서 시에서의 지원이 저는 과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답을 좀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광주에서 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의원들이 답을 내지는 의견을 줄일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상임위원회이시기도 하고요. 뭐 부장으로서 또 역할을 또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요. 요 저희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좀 들은 것 같고, 이게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가야 될 일도 있는 것 같고 의견을 또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지 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최은지입니다. 지금 토론 순서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좌장님께서 지부장님 그리고 수석 부회장님 이후에 저를 토론자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토론을 할 수도 없고, 네,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이 정책적인 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퇴직 이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소방 공무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뭐 소방대원님들처럼 매번 현장에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 소방 현장에 달려가는 거를 새벽에도 달려가는 거를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분들의 처우도 정말 저는 많이 들었고요. 또 이 어려운 점들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지난 간담회 때 퇴직 공무원분들의 이제 건강 현황 우리 방금 지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더 컸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생명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시민들의 생명뿐만 아니고 뭐 재산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년 이후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제도가 현직 소방관의 정신 건강과 신체 관리에는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 지속적인 건강 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정책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정신건강 예산 그리고 뭐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 심각성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정신건강관리 예산이 이제 소방본부에서 넘어왔던 예산이 3,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하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또 2024년에는 뭐 학동 참사나 하정 아이파크 사고 등과 관련해서 이 재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소방본부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다른 타 부서,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소방본부는 요청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그 의원들도 소방 공무원 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 심사 때 우리 소방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트라우마 관련 예산들의 증액을 오히려 저희가 필요하시느냐고 이제 문의를 드리면 또 소방본부에서는 본부의 성격상 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소방 노조에서 그리고 우리 재향소방동호회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이제 토론자로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소방본부에서도 예산 심사 때 좀 의원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 상황 그리고 소방본부의 예산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저는 소방공무원분들에게 부여되는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제도적 공백과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조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결여된 구조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 간담회 이후에 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조례 제정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제 형평성 논란, 그러니까 타 직렬 대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상 기준 시점 설정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예산 확보 의지 부족 등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의가 형평성이나 이런 우려 사항들 이전에 사회적 책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할 법이 없다. 이 이유로 돌봄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토론회 시작 전에 우리 지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행정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없고 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저는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지금 또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야 된다. 네,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연수나 이제 정년퇴직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는 광역지자체, 저희 광주시 같은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사업을 일단 해보는 것이 좀 이 제도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는 보건복지부나 소방청 등에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를 한다면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신체 검진과 정신 건강 검진을 좀 분리하지 말고 저는 좀 패키지형으로 통합 지원 형식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의 이 트라우마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체 검진뿐만 아니고 이런 정신 건강 검진까지 좀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게 된다면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표준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 그동안 사람 중심 안전 도시를 지향해온 만큼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길을 내면 중앙정부의 제도화도 더욱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실행 의지와 재정 계획을 갖춘 이런 협의체라든지 TF를 통해서 이 제도를 좀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네,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제 산불 화재 현장에서도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불이 나면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불을 껐던 이들이 병들어 제가 왜 마지막에 하고 있을까요? 네, 불을 껐던 이들이 병들었을 때 외면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디로까지 연대할 수 있는지 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하시길 잘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네. 최현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법안을 정책이나 어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국가가 또 이 광주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또 아시지만 다 형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형 동생이고 다 거의 이렇게 가족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조카가 이제 9급 소방공무원이어 가지고 늘 보면은 이제 힘듦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도와야 되는지 이런 이제 삐저림을 좀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 두려움 없이 또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안전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저희들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조례안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들을 더 좀 받아서 저희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개정안이긴 하지만 성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최현지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행정자치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발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서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장단 협의회에 이게 이제 국가직인데 실은 이제 지자체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걸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될 것을 그래야 좀 그 높은 수준에서 지원책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거고 또한 지자체의 이제 책무이기 때문에 이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저희 또 의장님과 함께 노력하겠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소방공무원복지법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또 힘을 모아보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국군을 위해서 국군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찰병원은 더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방병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없는데요. 네, 이제 짓고 있어서 26년도 내년도 상반기 예정으로 하면 이제 국립이죠. 국립소방병원이 이제 충청권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이게 현실인 거죠.
저희가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아마 군인과 뭐 경찰이 공무원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소방공무원의 역할들은 우리가 달리 없이 매우 소중하고 아까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뭔가 이렇게 정말 제가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또 제공대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행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소방 공무원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 저희가 답변을 듣기는 뭐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아마 제가 좀 사정과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함께해서 이 조례안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내년도에 이게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하는데 좀 최선의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무랍니다. 네. 네, 도와준 게 아니라요. 이것은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그리고 우리 또 직원분들과 소방공무원 우리 동호회 우리 선배 소방 공무원님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이 큰 바람을 안고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